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와 장기화된 고금리 부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쏠린 자산 분배 상황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황도 심각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과 연끌 쪽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금융연구소가 2025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0.4% 낮은 2.1%로 예상됐고 경제 상황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소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작한 금리 인하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국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투자 등 선행지표 감소의 악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24년에도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평균 2% 상승하면서 목표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식료품 가격 변동성 등은 물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미 연준보다 적은 두세 차례 인하에 그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불가능하며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와 같은 저금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는 등 주담대 상단이 연 5.8%에 육박하고 있고 높은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압박을 버티지 못한 연끌 쪽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엔 집을 팔려는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10월 14일부터 은행채 금리를 지표로 하는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며 SC제일은행은 주담대 우대 금리를 최대 0.25% 축소할 방침입니다. 또 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금리가 최고 5.78%로 나타났고 지난 7월과 비교해서 금리 하단과 상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이 9조 7천억이나 급증하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은 이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도 대출금리 인하폭은 기준금리보다 작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추가 대출 조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조만간 가산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 은행들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위해서 연말까지 대출 총액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대 은행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집값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권의 DSR 산출을 정교화하도록 주문했으며 개별 차주의 소득 수준과 지역별 차등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2,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2배나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총 2,881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대비 44조 3천억 증가한 수준이며 명목상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1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여신과 기업들의 부동산 PF 대출, 부동산 펀드와 리츠 등 금융 투자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익스포저는 지난 2015년 말 1,443조 5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우상향 추세로 증가하면서 10년간 2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가계여신 비중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여신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1,424조 7천억 원으로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에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가계부채 상황과 PF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준공후 미분양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준공후 미분양이 13개월째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시행사의 부도와 파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71%가 다중채무자로 집계됐으며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초대형 폭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통계 등에서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7,550세대로 나타났고 특히 준공후 미분양이 16,641가구로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2020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준공후 미분양 중에서 83%가 지방에 위치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후 미분양은 단순히 주택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재정 상태, 지역 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며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와 연체 상황도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공개된 자료에서 자영업자 중 71%가 다중채무자로 대출 잔액 연체율이 3년 사이에 3.3배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 1천억 원에 달하며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53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공사비가 30%나 급등한 공사비 쇼크가 심화되고 있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설업계의 불황이 내수 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기대된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최근 공사 중단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왔고 최근엔 결국 조합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강북 최대호로 불리던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공사가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현장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청한 증액 공사비가 2조 6,548억 원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설계와 마감재 변경 등 검증을 통해 16% 감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안정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이후 더 심화됐다며 정부가 손을 내민다고 서로 날선 상황이 얼마나 봉합될지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